네, 안녕하십니까. 한중동 방산보안 협력 위크 요르단 방산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코트라 안마병관의 요빈 지사입니다. 요르단 개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 우측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들의 어떤 그 정세가 안정된 정세를 갖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계속해서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면서 1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요르단으로 유입을 했고요. 요르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로 넘어간 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구성이 되었지만은 작년에 국회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내각 구성이 실패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정세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리아로부터 이제 요르단으로의 마약 유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육군은 최근에 국경지대에서만 27명의 밀수업자를 사살했고 17,000개 이상의 마약이죠. 하시시 패키지를 압수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IS 세력들이 아직도 시리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요르단으로 유입이 돼서 요르단에서 테러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당국으로서는 주변국의 정세에 따라서 주변국의 정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국방이나 보안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빠르게 메꾸고 또한 선진화시키려는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르단 국방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최근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 약 10억 불 수준이었던 국방비 지출 규모가 2020년에는 이제 20억 불 이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고요. 2021년에도 2020년 대비 그 국방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예전에 또 있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르단 국방비는 GDP 약 5% 수준이고요. 이 규모는 중동 지역에서 7위 정도이고 인구수 대비로 봤을 때는 6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규모가 굉장히 큰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르단 정부 지출 구성비에서 국방비는 무려 약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요르단 국방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군사 무기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 온다는 점일 것입니다. 먼저 요르단군 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력 부분에서는 현역 군인이 약 10만 명 그리고 예비군인이 약 6.5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장비로는 탱크가 약 1,400대, 장갑 차량이 약 3,600대, 저주포가 약 460문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공군 장비로선 전투기가 약 40대 이상, 수송기가 10대 이상, 헬기가 130대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 장비의 경우에는 연안 감시선을 27척 가지고 있는데 이 해군 장비는 요르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항구인 아카바 항구 밑에 홍해바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입품 및 자체 생산품을 나누어서 보면요. 수입품으로 이제 대형 무기들은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헬리콥터, 다연장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 수입이 되었고요. 자체 생산품으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JODDB에서 생산하고 계시는 전술 차량, 사막용 제프, 탄약, 장갑차 등이 있습니다. 요르단 국방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유럽의 군사 물자 원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요르단에 총 2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요르단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경 350마일 부근에 보안 감시 시스템하고 탐지 시스템 그리고 차단 시스템을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구축해왔고 그리고 계속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F-16 전투기라든지 블랙호크 헬기, 유도무기 그리고 야간 투시 장치 등도 미국으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수년간 요르단군에 있는 장성급 혹은 이제 오피서급의 6,000명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군사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했다고 합니다. 유럽으로부터는 독일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약 1억 유로 상당으로 트럭이라든지 전투기, 장갑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터키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탱크 제작 기술을 JODDB에 제공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터키 기업 아슬란이 JODDB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재 요르단에서 전자광학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ODDB는 앞서서 이미 JODDB의 전략부서 관계자께서 이미 발표를 마치셔서 이미 상세한 내용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요르단에서 지금 우리 기업의 접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JODDB는 정식 명칭은 조르단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뷰로고요. 요르단 설계 및 개발국의 정식 명칭인데 저희는 보통 이제 방산개발청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이제 요르단 국방부의 직속 산하 기관이고요. 국방용 및 상용 군사 장비를 제작하고 공급하고 조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총 약 200명 정도의 군인 및 민간인이 고용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총기라든지 탄약, 전투 차량, 전자 광학 장비, 군복류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명단이 총 10개 정도 이제 로고를 붙여봤는데요. 이 자회사 명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JODDB에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외 협력 사례입니다. 2014년에는 남아공 기업, 16년에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19년에는 터키 기업, 그리고 2021년 영국 기업 등과 여러 가지 이제 합작 투자라든지 기술 제휴라든지 아니면 생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진행해 왔고 현재도 이들 외부 지원을 받아서 외부 협력을 통해서 요르단 내에서 그 방산 물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르단이 갖고 있는 국방 보안 산업과 관련된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 유망 품목 리스트인데요. 이 리스트는 저희가 JODDB라든지 여기 현지 요르단 경찰청 또는 그 에이전트 바이어 등의 인터뷰를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무기류로는 자주포, 소형 무기류, 총기 부품, 탄약, 조준경 등이 있고요. 일반 군수품으로는 차량, 훈련기, 관제 시스템 등등이 있는데 이 각각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현재 갖고 있는 수요인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갖고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뜸해진 수요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나중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요르단 경찰청을 방문해서 여쭤본 바로는 이제 순찰차에 들어가는 차량 부품, 특히 브레이크, 필터, 타이어 같은 이제 소모품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려서 저희가 사실은 바이코리아를 통해서 바잉오퍼로도 저희가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장갑차라든지 방탄조끼, 피복류와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르단 경찰청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장비와 드론 무인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요르단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인기, 특히 안티 드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요르단 JODDB 및 합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사실은 에이스텍이라고 해서 요르단 인공지능 방어 기술 및 사이버 보안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이때 요르단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전투 시스템이라든지 관제센터라든지 무인 항공 드론, 전투 로봇, 표적 인식 솔루션, 그리고 사이버 보안 솔루션 이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무역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수요가 명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르단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이 안보 위협이 높은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이들 국가로부터의 위협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통신기기, 그리고 군용 통신 솔루션 등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르단 진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제언을 드리면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코트라와 여기 주 요르단 한국 대사관의 국방무관부와 국방부를 통해서 이쪽 그 요르단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 요르단 한국 대사관의 국방무관부에서는 이미 이제 요르단에 있는 주요 방산 물자와 관련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함께 협의체로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요르단 지원 협의체를 통해서 진출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의 공식적인 행사로는 방산 보안 분야와 관련해서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 하반기에는 10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중동 방산보안 협력 위크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회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3월 또는 4월
또는 5월 뭐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온라인 상담회 진행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요르단 법규상 요르단 정부와 해외 기업이 무기류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르단 기업이 요르단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업이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부분들도 저희 코트라 또는 국방무관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전시회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 동안 요르단 아카바에서 소펙스 특수전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 군사 장비와 부품품 전체가 이제 출품이 되는데 약 20여 개국에서 지금 이쪽으로 출품을 하고 저희 코트라에서도 이번에는 한국 홍보관을 하나 부스를 마련을 해서 관심 있는 국내 기업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함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텍이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요르단에서 열렸던 전시회인데요. 작년에 전시회 개최가 되었었고 내년 2023년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이버 보안을 특화해서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기업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JODDB뿐만 아니고 요르단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무기 조달을 시행한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JODDB는 이제 기존 자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자회사들의 어떤 생산 시설의 확장이나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업을 위주로서 이제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데 합참의 경우에는 아예 신규 물품을 조달을 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수요를 바로바로 메꾸려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있다. 그래서 JODDB와 합참의 이 투트랙 수요를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국내 기업분들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한번 조달 가능성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저희 그 시장 진출 문의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르단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퍼블리시한 웹사이트 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도 좀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